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동서 철학이 교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철학이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인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 시리아, 그리스, 중동, 인도 쪽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70여 개의 큰 거대 도시가 생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헬레니즘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화려하고 물질적이고 외향적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에 많은 젊은이들이 큰 거대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게 되었죠. 알렉산드리아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물가도 비싸고 삶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나타난 철학이 아마 스토아 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스토아란 말은 아고라 스토아 포이킬레,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같은 곳, 강연도 하고 하는 그런 광장을 뜻합니다. 스토아 포이킬레, 이게 채색 주량인데 어떤 색깔이 칠해지는 그런 기둥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제논이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죠. 제논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버펄 염료를 신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된 그런 아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 장사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을 텐데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자기의 삶이 철학자로의 삶으로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그것이 자기한테는 큰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테네에서 쉬는 날 제논은 옛날에 책을 산 적이 있는 그 책방으로 책을 사러 갔는데 마침 책방 주인이 철학을 한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책방 주인이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제논도 사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영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아버지로부터 책을 선물 받아 가지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책방 주인의 그런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나니 상당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큰 느낌을 받고 자기도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논이 그 책방 주인한테, 서점 주인한테 저도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때 마침 서점 앞을 지나가는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견유학파의 크라테스이며 제논의 스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스토아 철학의 주요한 사상으로서는 이 세계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자연, 우주, 인간도 포함되겠죠.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물질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법칙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이 법칙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알아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이 고요한 상태의 마음을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가 되고, 신이나 자연, 우주 같은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배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질투가 나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연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극 배우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슬퍼하기나 기뻐하기나 질투가 느끼기나 두렵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연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즉 우리의 이성으로 그러한 법칙을 알아냄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 초연한 삶,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삶, 그런 부동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라고 스토아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스토아 철학이 비관적이고 체념적이고 수능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아 철학의 내면의 힘은 제논의 삶에서 보았듯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키는 그런 모습, 절제된 삶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내와 절제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변적이지 않고 궤변적이지 않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철학입니다. 즉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부동심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불안해서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고통으로 이기지 않는 그런 마음, 즉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적 보리,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지 않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마음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